안녕하세요.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분양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통 분양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 분양 계약금만 낸 상황에서도 분양 해제 쉽지 않습니다. 점점 분양 사업자들이 해제를 못 해주겠다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간혹 분양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께서 계약금만 낸 경우 분양 해제 시 계약금 포기뿐만 아니라 위약금까지 내야 하니 이러면 손해가 크므로 해제하지 말고 나중에 전매를 해주겠다. 우선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면 우리가 다시 팔아드린다. 일단 중도금 대출을 받으라 라는 식으로 추가적인 지출이 없다고 유혹하며 중도금 대출을 유도받기도 합니다. 이때 덜컥 중도금 대출 받았다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중도금까지 지출하였다면 일방적으로 분양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약금을 받고 위약금까지 받으면서 분양해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분양계약 상황에 맞춰서 어떤 해제 사유가 있는지 또 법률사항 중 위반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법률 전문가와 논의한다면 분양권 해제로 이끄는 방법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양계약 해제, 철회, 취소 방법과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실제 저희 승소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분양 계약금 반환 가능한 경우 혹시 좀 정리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분양계약 해제, 철회, 취소 방법과 계약금까지 반환받는 가능한 경우로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주 지연입니다. 최근에도 다양한 현장에서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입주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분양계약 등의 입주 지연의 경우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입주 지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해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해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시가 많았는데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일단 입주 지연이 있었다면 해제 통지를 언제 하였는지와 관련 없이 수분양자가 해제할지 아니면 그대로 등기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제공하였어야 수분양자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데 입주 지연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시기를 놓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여전히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입주 지연으로 인한 분양해제 소송을 다수 진행하면서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총액 5억 원 이상을 받아낸 사례들을 여러 차례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법인이 수행한 모든 입주 지연 사안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혹은 합의해제를 이끌어냈었습니다. 두 번째, 분양 과정에서 위법 사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분양사업자 측이 분양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법률사항이 많아서 하자 또는 위법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 합의 해제 이후 계약금까지 반환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위법을 저지른 사정을 끝까지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계약 위법 사유로 인한 분양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처한 상황에 맞춰서 분양해제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문판매법입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청약 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들은 상담사들이 전화로 분양계약을 권유하는 상황인 전화권유 판매와 홍보관과 같은 장소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 방문판매로 인한 청약 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통해 모델하우스의 입장을 유도당하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고객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통해 철회가 가능하고 심지어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연 15%의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축물 분양법 위반 사유입니다. 실제 분양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 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해제 사유 중 하나인데요.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해제가 받아들여질 시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 청구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인에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받아내는 등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해제 사안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법의 경우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및 생활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 상황에 해당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분양법은 분양사업자 측에도 매우 두려운 사안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분양해제 문제가 생각보다 원활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도 오피스텔 분양권 해제 사안에서 건축물 분양법 위반의 점을 충분하게 활용하여서 시행사를 다각도로 압박해 3개월 만에 분양해제 합의서를 받아내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수많은 분양해제 계약금 반환 승소를 이끈 혹시 비결 있으실까요? 네, 사실 분양권 해제를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법률 수단만으로 접근을 하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양해제 전문팀을 구성하여서 분양해제와 관련되어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법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사의 잘못을 찾아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법적 장치를 적시에 활용해서 꼭 판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합의 해제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내세워 원만한 분양 해제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분양계약 해제와 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분양 해제를 원하는 분들의 상황에 맞는 합의 해제 전략을 제시하고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최신 법리와 판례 그리고 법적 장치들을 적시에 활용한다면 충분히 분양 해제를 이끄는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 해제, 취소, 철회의 경우 처하신 상황에 따라 해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더보기란에 구글 폼을 작성하여 주시면 직접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분양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구상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전략을 제시하여 만족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